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난로조차 버티지 못하던 몽골의 작은 시골집에서 바닥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통증으로 고통받던 한 노인은 그 위에서 그대로 무너져 울었습니다. 단순한 난방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한국에서 온 오래된 기술 온돌이었습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고 소문은 수도를 넘어 결국 정부와 대통령까지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집을 넘어 한 마을, 그리고 한 나라의 겨울을 바꾸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망 듀부아입니다. 파리 르몽드지 환경부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번 몽골 취재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이상한 의뢰였습니다. 한국 사위가 몽골 난방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울란바토르 본부장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몽골의 난방 문제는 시스템 부재, 경제력 부족, 극한 기후가 얽힌 구조적 문제입니다. 개인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게다가 2000년 전 바닥 난방 기술이 해법이라니요. 하지만 본부장은 진지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마을 전체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차 안에 있습니다. 몽골 북부 초원을 가로지르는 길 위에서요. 체감 영하 40도. 공기조차 소리를 내며 얼어붙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는 설원이 펼쳐지고 바람은 칼날처럼 모든 것을 베어내죠. 저는 두꺼운 파카 안에서도 몸을 떨었어요. 운전기사가 몽골어로 뭐라 중얼거렸습니다. 통역사가 옆에서 번역해줬어요. 저 마을 사람들 미쳤다고 하네요. 전통 난로를 버리다니.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질문을 정리해야 했어요. 왜 한국 기술인가? 다른 선진국 난방은 왜 안 되는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과장인가? 만약 효과가 있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시도하지 않았는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르와 목조주택들이 눈 속에 흩어져 있었어요. 연기가 굴뚝마다 피어오르는데 그 연기가 너무 짙고 검었습니다. 석탄을 떼는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들었죠.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첫 번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집의 바닥이 완전히 뜯겨 있었어요. 외국인 남자 한 명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냉소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전통을 바꾼다고? 2000년 기술이 우리 혹한에 통할까? 조롱 섞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고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이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장모님이 20년째 관절염으로 고생하십니다. 겨울마다 통증이 심해지시죠? 의사가 말했어요. 따뜻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근데 이 집 어디에도 따뜻한 곳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건 기술 도입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사투였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난로 없이 겨울을 나겠다고? 우리 조상들도 못한 일을.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땅을 팠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취재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요. 기술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과 마을 전체의 편견이 충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집 한 채의 바닥이 곧 한 국가의 정책을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집안이 집 밖보다 더 추웠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석탄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불길이 세차게 일렁이는데도 3미터만 떨어지면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파카 지퍼를 목까지 올렸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 사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어요. 30대 중반, 5년 전 몽골 여성과 결혼해서 이곳에 정착했다고 했죠. 집안이 왜 이렇게 추운가요? 제 질문에 민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로는 복사열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뜨겁지만 열이 퍼지지 않죠.
벽도, 바닥도 전부 차갑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여성이 나왔어요. 민준 씨의 장모였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녀는 걸을 때마다 무릎을 움켜쥐며 신음을 흘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겨울이면 늘 이래.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관절염이 심하신가요? 20회째예요. 의사는 따뜻한 곳에서 지내라는데 집이 이 모양이니. 저는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온도계로 측정하니 영하 5도였어요. 실내인데도요. 이 여성의 고통은 단순히 병이 아니었어요. 이 집의 구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20년 동안 차가운 바닥 위에서 살았다면 관절이 견딜 수 없죠. 민준 씨가 저를 공사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닥은 이미 50cm 깊이로 파여 있었어요. 온돌은 바닥 난방입니다.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파이프를 돌면서 열을 전달하죠. 그 열이 콘크리트 층에 축적됩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나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확신은 없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지만 이 추위에서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복잡했어요.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파이프를 배치하고 시멘트를 부어 고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을 인부 2명이 도왔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공사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전통을 버리다니. 조상들이 쓰던 방식을 무시하는 거야. 한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1000년을 이렇게 살았어. 난로와 석탄으로 견뎠지. 그게 우리 방식이야. 민준 씨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이건 기술의 충돌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충돌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전통을 지키는 것 사이의 긴장이죠. 해가 질 무렵 보일러가 도착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작았어요. 제 허리춤밖에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저게 집 전체를 데울 수 있나요? 온돌은 적은 에너지로도 효율이 높습니다. 바닥 전체가 난방판이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그 작은 보일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걸로 영하 40도를 이긴다고? 저도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기술 회의론자니까요. 유럽에도 바닥 난방이 있지만 영하 40도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만약 이게 작동한다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점화합니다. 오시겠어요? 물론이죠. 저는 대답했어요. 기자로서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영하 38도. 손가락이 카메라에 달라붙을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 30여 명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구경이지. 실패하는 거. 노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보러 온 거였죠.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장모도 뒤따라 나왔는데 평소보다 더 절뚝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보일러실로 들어간 민준 씨.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7시 15분. 점화 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틱. 보일러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했어요. 난로처럼 불길도 보이지 않고 열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온도계는 영하 3도를 가리켰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봐, 안 되잖아. 역시 2000년 전 기술로는 안 돼. 비웃음이 커졌어요.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30분이나 지났는데 변화가 없다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지루해하며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바닥에 손을 대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잠깐만요. 따뜻해지고 있어요. 저는 재빨리 옆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어요. 처음에는 애매했습니다. 차갑지는 않은데 따뜻하다고 하기에는 10초쯤 손을 대고 있자 느껴졌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온기였어요.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영하 3도였던 바닥이 플러스 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장인,
인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바닥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오, 정말 따뜻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경탄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장모가 슬리퍼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10초, 20초. 그녀의 눈이 떨리며 커졌습니다. 따뜻해요. 20회 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이 순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적이고 너무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는 기자가 아니었어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침묵이 흘렀어요. 어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바닥 온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15도, 20도, 25도. 저는 30분마다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바닥 온도는 28도에 도달했어요. 실내 온도는 20도였습니다. 저는 파카를 벗었습니다. 집안이 따뜻했어요. 영하 38도의 바깥 날씨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외투를 벗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바닥에 앉았고 누군가는 누웠습니다. 이게 온돌이야? 한 청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게 온돌입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을 걸으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비웃던 노인이 민준 씨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장모가 맨발로 거실을 걷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로요. 어제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네. 밤새 통증이 없었어요. 20회 만에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민준 씨가 커피를 내왔어요. 어젯밤 보일러를 껐어요. 그런데도 아침까지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몇 시간이나요? 8시간 정도요. 저도 놀랐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석탄 난로는 불을 끄면 30분 안에 집이 얼어붙어요. 하지만 온돌은 8시간 동안 열을 유지합니다. 이게 효율의 차이였죠. 오전 10시쯤 마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전통을 고수하던 그 노인이었어요.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노인은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 집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전환점이구나 직감했어요. 물론입니다. 재료비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공사는 함께하면 돼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어제 제가 한 말 사과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노인이 나간 후 저는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재료비를 왜 지원하시나요?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으세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장모님이 20년 동안 고생하신 걸 봤어요. 이 마을에 그런 분이 또 있을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을 전파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 15가구가 줄을 섰습니다. 모두 온돌 설치를 원했어요. 정말 석탄비가 70% 줄어들까요? 실내가 20도까지 올라가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에게도 질문이 왔어요. 기자님, 이게 정말인가요? 과장 아닌가요? 저는 온도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5분, 바닥 온도 28도, 실내 20도, 영하 38도 날씨에서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쓰다가 멈췄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 기술 성공담으로? 아니에요. 이건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문화 충돌 보고서로? 그것도 아니에요. 충돌은 끝났어요. 저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마을을 움직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변화가 어디까지 갈까? 마을을 넘어, 지역을 넘어, 혹시 국가까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후속 취재가 필요했어요.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바닥을 파는 소리, 망치질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일주일 전 조용하던 마을이 이제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5명의 인부와 함께 다른 집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15가구 중 7가구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이번 주 안에 끝날 거예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저는 완료된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을 고수하던 그 노인의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노인이 맨발로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따뜻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집안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바닥 27도, 실내 19도. 후회 없으십니까? 후회요? 이게 진짜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전통은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어야 하니까요. 노인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집은 젊은 부부의 집이었어요.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감기에 안 걸려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마음 놓고 기어다닐 수 있어요. 아기는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겨울인데도요. 세 번째 집은 관절염을 앓는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무릎이 많이 나아졌어요.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집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보여줬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완료된 7가구의 평균. 바닥 온도 26-28도, 실내 18-20도, 석탄 사용량 70% 감소, 난방비 65% 절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개선이었어요.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옆마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소문을 듣고 직접 보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났어요. 옆마을 이장과 주민 10여 명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따뜻한가요? 저는 그들을 완료된 집들로 안내했어요. 그들은 바닥에 손을 대고 온도계를 보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이장이 말했어요. 우리 마을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했는데 또 다른 마을까지. 그런데 그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 마을 공사가 끝나면 가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취재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최소 2주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봐야 해요. 승인합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시작됐고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레망 씨, 큰일이에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몽골 에너지부에서 사람이 온대요. 내일 이 마을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부라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을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정부 사람이 온다더라. 오전 10시 검은 SUV 2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여성이었어요. 저는 몽골 에너지부 차관 바트 채체그입니다. 온도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민준 씨가 그녀를 첫 번째 집으로 안내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차관은 멈춰 섰어요. 밖은 영하 35도였는데 집 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벗고 바닥에 손을 댔어요. 10초, 20초. 표정이 변했습니다. 온도를 재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온도계를 건넸습니다. 바닥 26도, 실내 19도.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영하 35도 밖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네. 온돌은 추결 방식이라 외부 온도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차관은 다른 집들도 방문했습니다. 매번 바닥에 손을 대고 온도를 재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지막 집에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난방비는 얼마나 절감됐습니까? 한 달에 석탄 3톤을 썼는데 이제는 1톤도 안 써요. 65% 줄었습니다. 차관은 노트에 적었어요. 전체 비용은요? 집 한 채당 약 100만 원입니다. 투자 회수 기간은요? 2년 반입니다. 차관은 긴 시간 침묵했어요. 저는 그녀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놀라움, 고민, 그리고 절박함.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은 베이징의 7배입니다. 석탄 난로 때문이에요. 매년 수천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갑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부는 5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작은 마을에서 답을 찾았어요. 차관은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개인의 효심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국가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한 개인의 행동이 국가 정책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울란바토르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차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직접 오셨습니까? 숫자로만 보면 믿기지 않았어요. 직접 와서 바닥을 만져보고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국가 정책이 될까요? 될 겁니다. 아니, 되어야 해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과 효심이 만났을 때 사회가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국가를 바꾸고 있어요. 한 달 후, 저는 세 번째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변화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마을은 제가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던 검은 연기가 사라졌어요. 대신 얇은 수증기만 올라왔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민준 씨 집을 찾았을 때 장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서 있었어요. 클레망 씨, 어서 오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절뚝임이 없었습니다. 걸음이 완전히 나아지셨네요. 무릎이 완전히 낫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걸을 수 있어요. 통증 없이요. 그녀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맨바닥에 그냥요. 20년 동안 이렇게 못 앉았어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요. 이제는 손주들이랑 놀 수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복선이 완전히 회수되는 순간이었어요. 민준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옆마을 공사도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세 번째 마을에 들어갑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매일 새로운 마을에서 연락이 와요.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마을을 걸었습니다. 15가구 모두 온돌이 완성돼 있었어요.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인데도요. 집안이 따뜻하니 잠깐씩 밖에 나와 놀다 들어가는 거였어요. 클레망 씨.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던 그 노인이었어요. 제 집 좀 보러 오시겠어요?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맨발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겨울이면 다들 각자 방에 있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전통은 사람을 지켜주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 전통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 저는 마을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2달 전 이 마을은 검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추위와 고통이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연기 대신 수증기, 어둠 대신 불빛, 추위 대신 따뜻함.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 사람의 선택이 한 국가를 움직이다. 몽골 온돌 혁명.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사랑은 사람을 구했다. 몽골의 혹한 속에서 나는 따뜻함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그것은 온도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민준 씨와 장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다시 오세요. 장모가 말했습니다. 꼭 올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기사는 르몽드 일면에 실렸어요.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응은 몽골에서 왔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2주 후 몽골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신규 주택 온돌 의무화 정책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부터 시작해서 5년 안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죠. 한국 지역난방공사와의 MOU도 체결됐습니다.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자재 공급까지 포괄하는 협력이었어요. 민준 씨는 정부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클레망 씨,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모님을 위해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한 국가를 바꿨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제가 한 건 시작뿐이었어요. 그의 겸손함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울란바토르 신규 주택 1천 가구에 온돌이 설치됐어요. 대기오염 15% 감소, 석탄 사용량 40% 감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성공적인 정책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한 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가 천식이 나아졌어요. 집이 따뜻하니까 숨쉬기가 편하대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이에요. 이게 정책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였어요. 6개월 후, 저는 국제환경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몽골 북부 작은 마을에서 장모를 위해 바닥을 팠던 한 남자, 20년 통증을 견디며 살았던 한 여성,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인 마을 사람들의 것입니다. 상금 전액은 몽골 난방 지원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1년 후 민준 씨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첨부된 사진은 마을 전체였습니다. 눈 덮인 마을 하지만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아니라 얇은 수증기만 올라왔어요. 또 다른 사진. 장모가 손주들과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맨발이었어요. 사진 아래 문장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줬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많은 이야기를 취재했어요. 전쟁, 재난, 정치, 경제. 그런데 이 몽골 이야기만큼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이야기는 거창한 기술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정치의 승리도 아니었어요. 이건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바닥을 팠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마을을 움직이고 국가를 바꾸고 세계에 영향을 준 이야기였어요. 따뜻함이란 무엇일까요?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은 권리였어요. 추위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 권리.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기술이 몽골의 혹한을 바꿨지만 진짜로 세상을 바꾼 건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클레망 뒤부아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가장 따뜻한 건 보일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